한국어 단어 주소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44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도탑다 라는 의미의 독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도탑다 라는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이고 있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도탑다보다 조금 센 말인데 의미는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텁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이가 아주 친밀한 관계다 라는 의미의 이 독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가 아주 친밀한 관계다 라는 의미의 도타울 독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돈독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두텁고 진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이가 아주 좋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오히려 독실하다 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즉 두텁고 진실하다 라는 의미의 독실이라는 말을 주로 이제 돈독하다 라는 말이 아니고 독실하다 라는 말로 분리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지가 라고 하면 선한 뜻을 가지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떤 기부를 한다든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독하다 라고 하는 것은 병이 두텁다 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탑다 라는 의미의 이 독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아주 얇다 라는 의미의 이 박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롱자가 되겠는데요. 희롱하다 라는 의미의 롱자가 되겠습니다. 장난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 하면 진실되거나 또는 근엄한 상태가 아니라 장난스러운 또는 상대방을 놀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함이 없이 슬슬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농짓거리 하면 농이란 말을 격하해서 부른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롱이라고 하면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사람을 놀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희롱이라는 말은 때로는 성희롱이라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희롱 그러면은 성희롱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죠.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얘기합니다. 성폭력과는 좀 다르죠. 성폭력은 이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희롱은 성적인 농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하지를 않고 지나가는 얘기로 가볍게 또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말을 얘기합니다. 조롱이라고 하면 남을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롱이라고 하면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농간이라고 하면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아주 간사한 어떤 획책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재롱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 또는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거나 특히 속이거나 비웃으면서 놀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놀리다 또는 진정감이 없이 헛된 말을 하다 라는 의미의 농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진중하다 라는 의미의 신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묘자가 되겠는데요. 사람이 죽었을 때 묻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한국의 경우 지금 현재 약 75%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묘는 주로 이제 화장보다는 매장에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납골당 식으로 이제 모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묘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사람이 이제 죽은 뒤에 묻히는 곳을 모두 합쳐서 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자리 하면 이게 몇 자리가 아니고 몇 자리죠. 몇 자리라고 하면 묘가 있는 곳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묘가 있는 곳이라는 말인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일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앞으로 죽었을 때 묻힐 곳이란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묘지가 바로 묘자리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즉 묘가 있는 곳이란 뜻으로 묘지는 이 자체가 그냥 묘라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하면 위국 충성을 한 분들을 모시는 그러한 이제 국가적 묘소로 보시면 되겠고 묘지와 묘소는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비라고 하면 묘 앞에 그 묘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써놓은 팻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묘비는 돌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돌 이외에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묘비는 돌로 만드는 그런 이제 풍속을 가지고 있죠. 비명이라고 하면 묘비명과 같은 말이죠. 이 묘비에 새겨진 문구를 얘기합니다. 성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볼 때는 그 부모나 또는 조상의 묘소를 방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국어 사전적으로 볼 때의 성묘라고 하는 것은 명절 때 조상의 묘소를 찾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매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매장지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람이 이제 죽어서 묻히는 곳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죽어서 묻히는 곳이라는 의미의 묘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살아있을 때 살아가는 집이라는 의미의 가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그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